인도 대학 교수, 그의 열정으로 14억 인도인의 마음을 움직여 두 문명의 가교가 되기까지.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지브 샤르마입니다. 뉴델리 대학의 평범한 역사학 교수로 지내던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학 도서관에서 다음 강의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근현대사 서가를 둘러보던 중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강의 기적, 가난에서 부국으로라는 책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으나 책 등에 적힌 한국이란 글자가 왠지 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는지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우리 인도도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후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한국의 변화 속도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책에 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 아니타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이상한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경쾌한 리듬과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아버지, 이게 바로 K-팝이에요. 요즘 우리 대학에서 모르면 대화도 못할 정도로 인기 있어요. 아니타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역사학 교수가 무슨 젊은이들 노래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하지만 아니타는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 심지어 한국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니타는 저를 뉴델리 남부의 새로 생긴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젊은 인도인들로 북적였고 놀랍게도 일부는 서툰 한국어로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의 매콤한 맛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우리 인도 음식의 향신료와도 어딘가 통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저기 언니들은 한글 공부 모임을 하고 있어요. 아니타가 가리킨 쪽을 보니 몇몇 젊은이들이 낯선 글자가 적힌 공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문득 제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도의 젊은이들은 왜 이토록 한국 문화에 매료되고 있는 것일까? 단순한 유행을 넘어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도의 미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학과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 학기에 특별 강좌 하나를 개설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제는 바로 현대 아시아의 문화혁명 한류를 중심으로였습니다. 학과장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샤르마 교수, 당신이 왜 갑자기 그런 주제에? 학과장 선생님의 의아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제 특별 강좌는 승인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넉넉한 강의실 배정은 어렵다며 작은 세미나실만 내어주셨지요. 대형 강의가 넘쳐나는 학교 사정상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강의 첫날 제가 작은 세미나실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놀라고 말았습니다. 30명 정원의 세미나실 문 앞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학과 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학, 의학, 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그날 강의는 급히 대형 강의실로 옮겨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 한국 전쟁의 참화,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일어선 한민족의 놀라운 의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교수 휴게실에서 몇몇 원로 교수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결국 역사학과의 원로 굽타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샤르마 교수, 서구 문화에 밀려 우리 인도의 전통 문화가 사라져가는 마당에 이제는 동양의 다른 나라까지 우리 학생들의 정신을 빼앗아 가게 할 작정이요? 그분의 말씀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인도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정작 제가 인도 문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고민에 빠진 저를 본 아니타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인도에 세운 공장들, 첨단 기술 훈련소,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인도인 채용 공고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제 인도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취업 기회가 훨씬 많아져요.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일이에요. 아니타의 말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화에 성공했는지를 분석해 보여주었습니다. 강의는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갔고 곧 뉴델리 지역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지는 한류 열풍 단순한 유행인가, 문화혁명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의 강의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행정실에서 저를 급히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특별한 이메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서울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인도 한국 문화교류의 현재와 미래라는 국제학술대회의 주요 연사로 저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제가 과연 한국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가 그들 앞에서 한국 문화를 논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망설이는 저에게 학과장 선생님이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샤르마 교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 당신의 강의가 국경을 넘어 인정받은 겁니다. 학과장 선생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딸 아니타는 저보다 더 들떠서 한국어 기초 표현집을 사다 주었고 매일 밤 저와 함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빽빽이 들어선 고층 아파트, 그리고 밤이 되어도 불이 환하게 켜진 도시의 모습은 마치 미래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을 가로지르는 화려한 다리들이 보였습니다. 그 강변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산책을 즐기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뉴델리의 야무나 강변을 떠올렸습니다. 오염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강과 달리 한강은 도시의 자랑거리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술대회가 열리는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게 정돈된 길과 아름다운 조경에 감탄했습니다.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학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표가 붙은 자리는 놀랍게도 주요 연사석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일본의 저명한 사회학자였습니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한류의 영향력에 대해 체계적인 데이터와 함께 설명했지요. 두 번째는 미국 UCLA의 교수로 할리우드와 K-드라마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준비해온 발표 자료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간신히 발표를 시작했지만 긴장한 탓에 말이 자꾸 꼬였고 영어 발음도 평소보다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청중 속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한국인 교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격려하는 듯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도 젊은이들이 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지, 그것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아까 그 한국인 교수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서구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제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해주었고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이 교수님과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인도 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고 인도의 철학과 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식사 중에 이 교수님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국가 재건의 의지를 모았는지, 그리고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 어떻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는지에 관한 생생한 역사였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 중에 특히 마음에 와닿은 것은 문화적 자긍심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에 내놓았다는 것이지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도도 고대 문명의 자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자부심이 현대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이서구 교수님은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그곳에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불과 5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도시가 이처럼 찬란한 대도시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일 인도로 돌아가시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실 겁니까? 이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머뭇거리다 솔직히 답했습니다. 아마도 제 강의 내용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책으로만 본 한국과 실제 한국은 너무 다르니까요. 뉴델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새로운 강의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담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성공 모델을 인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학생들과 함께 연구해보자는 것이었지요. 공항에 도착하자 아니타가 들떠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너무 들떠 보였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집에 도착하자 아니타는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인도 최대 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즈가 제 강의와 서울 방문에 관한 특집 기사를 실었던 것입니다. 기사 제목은 한류의 비밀을 찾아 떠난 델리 대학 교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독자들이 한국 문화와 인도 사회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열정적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국회의원, 유명 사업가, 심지어 한국 대사관 직원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니타는 제 책상 위에 쌓인 편지들을 가리켰습니다. 전국 각지의 대학과 문화센터에서 보낸 강연 초청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인도 국영 TV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어지러워졌습니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 뉴델리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서울의 그 반짝이는 야경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도의 도시들도 언젠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대학으로 향하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지나다니던 시장 골목에 한국 음식점이 새로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간판에 힌디어와 영어뿐 아니라 한글로도 가게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반겼습니다. 누군가 제 사진이 실린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망했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학과장 선생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샤르마 교수 총장님께서 당신을 긴급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제 뒤로 학생들의 실망한 한숨이 들렸습니다. 총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제 강의가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 문제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총장실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제 인생이 또 한 번 크게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총장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총장님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의 주요 대학에서 온 교육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총장님은 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샤르마 교수, 드디어 왔군요. 전국대학연합회에서 당신의 한국학 강좌를 모델로 삼아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이 그 책임자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알게 된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온 한 달 동안 인도 전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등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 인도의 미래와 직결된 현상입니다. 벵갈루루 공과대학의 학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니 캠퍼스 전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게시판에는 한국어 스터디 모집 공고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식당에서는 김치와 비빔밥을 파는 코너가 생겨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들른 시장에서도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옷가게 앞에 K-패션 간판이 걸려 있었고 화장품 가게는 한국 뷰티 제품 입고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심지어 길가의 작은 음식점에서도 비빔밥 1인분 250루피라는 메뉴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니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제가 올린 한국어로 인도 음식 주문하기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아니타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자신의 한국 문화 소개 채널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 기술 혁신에 관한 심층 콘텐츠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한국의 화려한 연예인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 윤리와 성공 비결이에요. 특히 4050대 시청자들이 많아요. 다음 날 대학에서의 첫 강의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500석 규모의 대강당이 학생들로 가득 찼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인, 공무원,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앉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잠시 이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니다. 14억 인도인들이 한국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날 강의에서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기술 혁신에 대한 열정, 근면함과 효율성, 그리고 전통 가치관과 현대화의 조화. 이 모든 것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노신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뭄바이에 은퇴한 기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샤르마 교수님, 오늘 강의를 듣고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식 노인 복지 시스템을 인도에 도입하는 재단을 설립하려 합니다.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 열풍은 단순히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도 사회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등불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겐지스강 유역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별강좌의 성공에 힘입어 대학 본부는 아시아 미래연구센터라는 이름의 새로운 학과를 만들고 저를 학과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의 열정적인 지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뭄바이의 타타그룹, 벵갈루루의 인포시스 등 인도의 거대 기업들이 저희 센터에 연락해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의 경영 방식과 기술, 혁신 비결을 배우고 싶다며 기업 임원들을 위한 특별 강좌를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일반 시민들의 변화였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중년 남성이 자신의 동네에서 한국식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함께 거리 청소와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했고 마을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와 오염으로 악명 높던 그 동네가 뉴델리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 중 하나로 변모한 것입니다. 지역 신문은 이를 겐지스강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시작되었고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환경 오염과 공공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이 인도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첫 사례였습니다. 이 변화는 지역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델리 시의회에서 저를 초청해 강연을 부탁했고 델리 주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저희 센터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도시 개발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특히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 상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한국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관은 자신의 비서관에게 한국어를 배우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직업교육, 과학기술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델리주 정부는 델리 서울 교육협력이라는 지역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인도 교사 1,000명을 한국에 보내 연수를 받게 하고 한국의 교육기관들을 델리에 유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저는 갑자기 정부, 고위 관료들과 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아니타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국 문화 유튜브 채널이 해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킹 후 게시된 글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이여 정신 차리게. 한국 문화에 현혹되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 식민지화일 뿐이야. 이 사건은 곧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인도의 한국화에 대한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문화 열풍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제 연구실로는 익명의 위협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외국 문화의 앞잡이라는 모욕적인 단어와 함께 연구를 중단하라는 경고였습니다. 학교 근처에서는 인도의 전통을 지키자 라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물결이 인도 사회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저항의 움직임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아니타의 유튜브 채널 해킹 사건과 연구실에 배달된 위협 편지로 인해 몇 주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학교 앞 시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인도의 정체성을 지키자라는 구호가 담긴 현수막이 교정 담벼락에 걸렸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강의는 계속되었지만 강의실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고 일부는 더 이상 강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역시 인도인으로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강의 주제를 인도 문화와 한국 문화의 조화로 정하고 양국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인도의 전통 가치관이 어떻게 현대화의 과정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한국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강의를 위해 저는 인도의 저명한 문화학자들과 원로 교수들을 특별 패널로 초청했습니다. 가장 큰 반전은 반대 시위대의 대표였던 스와미 비베카난다 협회의 회장까지 패널로 모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의 당일 대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지역 언론사들도 취재를 위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과 인도 문화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중심의 가치관, 어른 공경, 교육열,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 문명으로서의 자부심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어떻게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이 아닌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대화에 성공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보존과 발전, 전통 음식의 세계화, 한옥의 현대적 재해석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위대 대표였던 스와미 협회장이 저의 발표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는 인도도 단순히 서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발전하는 인도식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한국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 앞 시위는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대신 인도 한국문화교류회라는 새로운 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인도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사건은 아니타의 유튜브 채널을 해킹했던 이들이 직접 찾아와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학생들로 처음에는 외국 문화의 유입이 인도의 정체성을 해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창조적 조화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니타의 채널에 참여하게 되었고 인도 한국 융합 문화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인도 전통 춤과 케이팝을 결합한 퓨전 댄스, 한국 김치와 인도 향신료를 활용한 퓨전 요리법 등 창의적인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델리 주 정부의 델리 서울 교육 협력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100명의 인도 교사들이 서울로 연수를 떠났고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델리에 방문하여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저 역시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한 달간 방문 교수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인도 문화를 소개하고 양국 문화의 창조적 조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1년, 인도 사회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단순한 동경을 넘어 이제는 양국 문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가족이 서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서울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인도 문화를 가르치는 동안 저는 한국의 발전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국민적 염원으로 시작된 경제 개발의 여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인도의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 뉴델리에 도착하자마자 아니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그녀의 인도 한국 문화교류 채널이 지역 사회에서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젊은이들이 주말마다 모여 거리 청소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학으로 복귀한 첫날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 시민의식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교육 수준을 높이고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 강의를 듣던 한 학생이 자신의 고향인 북부 산간 마을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방학 때 고향에 돌아간 그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고 한국의 독서 모임 방식을 도입해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 한국식 정리정돈 방법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상인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알려주었고 점차 그 거리의 가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인근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고 한국의 반상회 개념을 도입해 매달 마을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노인들도 이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마을의 젊은이들이 존중하는 태도로 설득하자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나이 들어 새 습관을 들이기는 어렵지만 손주들이 사는 마을이 더 좋아진다면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소소한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인근 마을들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오랜 관습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고 때로는 반발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델리 외곽의 한 학교에서 열린 한-인도 청소년 교류회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국 유학을 다녀온 인도 학생들과 인도를 방문한 한국 학생들이 함께 모여 양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인도 소년이 들려준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본 깨끗한 거리와 질서 있는 공공장소에 감명받아 자신의 학교에서 깨끗한 교실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지만 점차 동참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이제는 학교 전체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청소 방법이 아니었어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노력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말을 들으며 제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이 이렇게 많은 작은 변화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거창한 국가적 프로젝트나 대대적인 사회운동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일상 속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인도 사회의 미래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한국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인도도 그런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